11월 8일 토요일 K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주는 현재 11위로 강등권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고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도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홈경기는 사실상 운명의 분기점이다. 유리 조나탄은 최근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력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며 팀의 득점 루트를 확실히 만들어주고 있다. 남태희는 2선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빌드업과 전환 구간을 연결하며 전술적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창민은 세컨드 지역에서의 볼처리와 강력한 중거리 슈팅 능력으로 팀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다. 제주는 홈에서의 활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전방 압박 강도 또한 초반부터 높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세컨드볼 이후 빠른 전환으로 찬스를 이어가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홈의 2점과 함께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안양은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 4-3-1이 전형에서 중원 간격이 벌어지며 압박 대응이 느려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마트스하고 야고가 좌우 전환을 시도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볼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중앙 점유율이 떨어진다. 못다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장면은 존재하지만 세컨드 라인과의 거리감이 커서 연계가 단절된다. 결국 중원에서 탈압박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며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수비 강력이 벌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제주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안양은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점차 밀릴 가능성이 크다. 생존 본능이 극대화된 제주가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반드시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4-4-2 전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팀 밸런스가 완전히 흔들린 상태다. 세징야의 허리 부상은 팀 전체의 심리적 축을 무너뜨렸다. 그는 여전히 출전을 강행하려 하지만 의료진과 코칭 스태프의 제지는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로 인해 라커룸 분위기마저 급속도로 가라앉았고 경기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라마스는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유지하려 하지만 파이널 서드 연결이 끊기며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정치인은 왕성한 활동량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지역에서 공 리커버가 늦어지고 있다. 결국 87년생 아저씨 에드가의 헤더 득점을 위한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전체적인 전술 흐름이 끊긴다. 리그 최하위라는 현실이 선수단의 자신감까지 잠식시키고 있으며 이번 홈 경기에서도 불안한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4-4-, 이 전형 속에서도 유기적인 움직임이 강점이다. 헤이스는 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파고들며 이선과의 연계를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오후성은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전방 압박 시에는 트리거 역할을 수행한다. 최경록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하프 스페이스 강역을 효율적으로 메운다. 광주는 전체적으로 라인 강역이 좁고 수비 전환 시 빠르게 이선이 내려와 커버를 형성한다. 최근 경기에서는 세컨드볼 확보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전술 완성도 면에서도 확실히 안정되어 있다. 특히 전반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패턴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원정에서도 체력, 전술, 밸런스 모든 면에서 광주가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전술적 응집력과 체력적 밸런스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 반면 대구는 세징야의 공백으로 인해 리더십과 집중력이 동시에 붕괴됐다. 이 경기는 경기력, 분위기, 심리 모두에서 광주가 앞서며 원정에서도 완승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전남은 5-3-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수비 밸런스를 최우선으로 둔다. 센터백 라인의 조직력은 점점 안정되고 있으며 후방에서부터의 빌드업 완성도도 상승세다. 호나는 미드필드 중심에서 볼, 배급과 압박 완화를 모두 수행하며 팀의 템포를 조율한다. 르보는 전방에서 등지고 버티는 역할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이선 침투 루트를 만들어낸다. 발디비아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뿌리며 공격 리듬을 주도한다. 특히 측면 윙백의 오버랩 래핑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 전남의 공격 전환은 한층 더 위협적이다.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지만 승강 피오건을 향한 절박함이 경기 후반 집중력을 유지시킨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상대보다 한 발 빠른 세컨드 경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크다.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주력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호민과 박승호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경기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신진호는 경험으로 경기를 조율하겠지만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빌드업 흐름이 끊길 수 있다. 특히 수비 라인이 높게 유지될 경우 발디비아와 르본의 뒷공간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 전술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정신적인 집중력에서는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결국 동기부여 격차가 경기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동기부여 불균형 매치로 볼 수 있다. 인천의 여유와 전남의 절박함이 맞붙는 구도에서 결국 절박함이 승리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홈의 응원과 후반 집중력이 결합된다면 전남이 승강 플레이오프 희망을 이어갈 것이다. 화성은 4-4, 이 전형을 유지하며 전방에서 빠른 속도로 압박을 전개한다. 알뚫은 중앙과 측면을 넘나드는 다이내믹한 움직임으로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그의 돌파는 단순한 스피드 플레이가 아니라 타이밍을 정확히 읽은 공간 침투에 기반하고 있다. 김병호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세컨드 지역에서 데메트리우스와의 연계를 통해 2차 공격을 완성한다. 이런 전개는 상대의 수비 간격을 벌리며 자연스럽게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구조다. 특히 홈 경기장의 응원 속에 공격 템포가 한층 빨라지는 팀이라 초반부터 높은 라인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팀이며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전환이 핵심 무기다. 경남은 3백 구조로 운영하며 중앙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하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헐거워 중원부의 뻥과 측면의 연결선이 쉽게 벌어진다. 특히 양쪽 윙백이 공격에 가담할 때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 노출이 잦다. 브루노 코스타와 헤나는 공격 전환 시 탁월한 킥 능력을 보여주지만 수비 전환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 카릴이 중심을 잡아주려 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때 라인 붕괴가 한 번에 일어난다. 그래서 상대가 하프스페이스를 노릴 때 대처가 늦고 박스 근처에서의 실책이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맞물리며 더욱 심화된다. 이 경기는 경기 초반부터 화성이 주도권을 쥐고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알뚫과 김병고의 연계가 살아난다면 경남의 3백은 버티기 어렵다. 호흡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화성이 승리를 거머쥘 그림이 유력하다. 김천은 최근 팀 내 주축 자원들이 대거 전역하면서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동경, 박상혁, 이승원, 이동준 등이 빠진 공백은 생각보다 크다. 특히 전방으로의 볼 전환 속도가 느려졌고 중원에서의 볼 순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이로 인해 세컨드 경합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며 수비로 전환할 때도 간격이 벌어진다. 정정용 감독이 남은 자원들을 중심으로 라인을 재정비했지만 여전히 공격 전개 시 템포 유지가 쉽지 않다. 그래도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어 초반엔 점유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하지만 결정력 구간에서 한 박자씩 느린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은 주중 ACL 일정을 치르며 체력적으로 상당한 소모를 겪은 상태다. 정경호 감독이 지향하는 빠른 전환 플레이를 완벽히 구현하기엔 피로 누적이 크다. 김대원과 김건희의 전방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연계가 끊기는 구간이 자주 나온다. 서민우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세우려 하지만 전체적인 간격 유지가 흔들린다. 또한 후반 70분 이후부터는 압박 강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강원 역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공격보다는 체력 안배의 중심의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한 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루즈한 전개 속에서 무승부 흐름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인다. 전북은 이미 K리그 우승을 확정지으며 동기부여 측면에서 다소 느슨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콤파뇨의 부상, 이탈로 인해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효율이 떨어지고 티아고와 이승우의 연계는 여전히 날카롭지만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은 줄었다. 권창훈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로테이션 가동으로 인해 세밀한 패스 완성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측면에서 풀백들의 전진 타이밍이 느려 세컨드 라인 강력이 벌어지며 역습에 취약한 구조다. 홈 분위기를 등에 업더라도 수비 강력 붕괴와 로테이션 변수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쥐긴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만큼 대전의 빠른 전환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체력 분배와 수비 조율에서의 허점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은 최근 공격 라인에서 주민규, 에르난데스, 마사 모두가 살아나며 팀 공격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에르난데스는 빠른 템포 전환과 드리블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고 마사는 전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세컨드 지역을 공략한다. 주민규는 피지컬을 활용해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모두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득점 관여도가 높다. 양쪽 풀백 이명재와 김문환은 국가대표급 크로스로 공격의 폭을 넓히며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최근 경기에서도 세트피스와 역습 모두 안정적인 득점 패턴을 보이며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중거리 슈팅으로,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침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술적 유연함이 돋보인다. 이 경기에서도 대전은 집중력과 활력에서 앞서며 원정기지만 경기 주도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북의 경기 집중도는 떨어지고 대전의 역습 완성도는 절정에 가깝다. 동기부여와 흐름, 공격 밸런스 모두 대전이 앞서 있다. 이 경기는 대전의 기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세트피스 전개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중앙의 곤잘로는 빌드업 중심에 서서 전방으로의 빠른 연결 패스를 시도하며 공격의 리듬을 주도한다. 페시는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 수비를 끌어내며 포스트업 플레이로 이선 자원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사비에르는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킥이 뛰어나며 세컨드 지역에서의 슈팅 타이밍을 노린다. 부산은 홈 경기장에서 유독 공격 템포가 살아나는 팀이다. 특히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아 상대 진영 깊숙이 볼을 빼앗은 뒤 빠른 전환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많다. 이들의 전술적 밸런스는 중원에서부터 시작되어 공격 전개가 끊김없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결국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세트피스와 중거리 시도들이 부산의 주요 득점 루트로 작동하고 있다. 충남 아산은 같은 3-4-3을 가동하지만 공격 템포와 마무리 효율이 떨어진다. 은고이는 포스트 플레이와 볼 키핑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김승호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일정치 않다. 손준호는 중원에서 탈압박을 시도하지만 패스의 전진성이 부족해 공격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팀 전체의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확률이 높아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승강 플레이오프권과의 격차가 12점으로 벌어져 있어 팀 전체의 집중력도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전반부터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충남 아산은 동기부여와 수비 집중력에서 모두 밀리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부산의 전술 완성도와 정신력이 승리를 이끌 흐름이다. 천안은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라인 강력이 일정하지 않아 전방 압박이 쉽게 풀리는 흐름을 자주 보인다. 이정엽은 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경합을 통해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지만 지원 자원이 늦게 올라와 마무리로 연결되는 빈도가 낮다. 명준재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활로를 찾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타이밍이 느려 공간을 노출한다. 이광진은 중원에서 패스 전개를 담당하지만 템포 조절이 불안해 빌드업 구간에서 쉽게 압박을 허용한다. 천안은 홈에서도 경기 내내 템포 유지가 어려워 후반 들어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결국 3백의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가 이선 침투를 시도할 때 대응이 늦어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전방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전술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전환 속도 향상이 필수적이다. 성남은 4-4-2 전형으로 두 줄 블록을 구축하며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보인다. 후이즈는 이선과 최전방을 자유롭게 오가며 공격 전개의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그의 볼 간수 능력과 공간 판단력은 성남의 전진 패턴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다. 레안드로는 왼쪽 측면에서 탈압박 후 중앙으로 파고들며 박스 안으로의 진입 타이밍이 날카롭다. 박수빈은 세컨드 지역에서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며 전방 압박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특히 후이즈를 중심으로 한 짧은 패턴 플레이가 완성되면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침투하는 공격 루트가 살아난다. 성남은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걸린 상황이라 동기부여가 극도로 높고 경기 집중력도 확실히 다르다. 전방부터의 압박 강도, 세컨드볼 회수율, 수비 블록 간 거리 조절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천안은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3백 강력 붕괴로 실점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성남은 후이즈의 전술적 영향력과 강한 동기부여로 초반부터 경기 템포를 장악할 것이다. 결국 집중력과 전술 완성돼서 앞서는 성남이 원정에서도 흐름을 가져가며 중요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